이전에 그 2형식 문장을 가지고 제가 문장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3형식 문장을 가지고도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3형식 문장을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좀 늘려볼게요. 자, 일단 기본 문장은 그 자동차가 나무와 부딪혔어. 이런 문장 정도는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자동차가 나무와 부딪혔어 정도 문장은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앞에 있는 그 빨간 스포츠카가 도로를 따라 심어져 있는 나무들과 키가 큰 나무들과 부딪혔다. 이런 문장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일단은 그 차가 나무를 탁 쳤어. 이런 문장을 만들면 The car hit the trees가 되겠네요. The car hit the trees. 그럼 자동차가 그 나무를 팍 쳐버렸어. 이런 뜻이 되겠지만, 자, 일단은 앞에 자동차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일단 빨간 스포츠카부터 만들어 볼까요? 빨간 스포츠카. 그래서 빨간은 red고 스포츠카는 자동차가 스포츠만 붙이면 되겠네요. red도 한 단어, 스포츠도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the red sports car가 되겠네요. 그러면 빨간 스포츠카가, 그죠? 자동차가 어디에 있었다? 내 앞에 있는 빨간 스포츠카라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라는, 앞쪽이라는 그 문장은, 앞쪽이라는 표현은 in front of를 사용합니다. in front of라는 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라고 말하려면 in front of me, 이렇게 in front of me 하면 제 앞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빨간색 스포츠카를 영어로 만들려면 the red sports car in front of me, 이렇게. 그래서 한 단어로 이루어진 the red와 그 스포츠는 앞에 쓰고 in front of me라는 단어는 뒤쪽에, car 뒤쪽에 배열을 해서 the red sports car in front of me, 이렇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스포츠카가 hit, 역시 동사는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hit, 쳤다, 나무를. 이번에는 나무를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키 큰 나무들은 쉽죠. 키 크다는 단어인 tall이를 사용하면 돼요. tall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tall trees가 되면 키가 큰 나무들, 이렇게 되겠네요. 하지만 길을 따라서 쭉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라는 표현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큰 tree는 만들었으니까 이제 길을 따라서 라는 표현을 만들면 되겠네요. 따라서 라는 뜻의 전치사가 along을 씁니다. along은 뭐뭐를 이렇게 쭉 따라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길이라는 건 the road니까, 그래서 along the road 하면 길을 쭉 따라서 란 뜻이 돼서 길을 따라서 있는 키 큰 나무들이라는 표현은 the tall trees along the road가 되겠네요. 그래서 길을 따라 심어져 있는 큰 나무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The red sports car in front of me hit the tall trees along the road가 되겠네요. 그래서 길을 따라서 쭉 심어져 있는 이 나무들을 그 빨간 스포츠카가 확 쳤대,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훨씬 더 그냥 차가 나무들을 쳤어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뭔가 현실감이 있고 상대방이 듣기에도 그런 상황이구나가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2형식, 3형식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4형식 문장도 가능하겠네요. 4형식 문장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떤 문장이든지 명사만 있다면 어떤 명사에든지 이런 표현식으로 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냥 앞쪽에 붙였다가 뒤쪽에 붙였다가 이렇게 어떤 명사든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4형식도 가능하고, 4형식은 우리가 그 전에 배웠듯이 명사가 3개나 돼요.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내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줄 때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 4형식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 동사, 받는 사람, 물건, 이렇게 사람, 동사, 사람, 물건, 이렇게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받는 어떤 대상하고 물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사형식 문장에는 명사가 3개나 되기 때문에 제가 명사를 늘리면 문장이 진짜 엄청 길어지겠네요. 네, 실제로 그렇게 길어질 수도 있는 문장이고, 예를 들면 그 소년은 그의 개에게 과자를 주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면 여기서 명사가 소년, 개, 그리고 과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the boy 주다인 give의 과거형 gave 누구한테? his dog에게 뭘 줬다? cookies, some cookies를 주었습니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4칸을 일단은 기본형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 소년이 개에게 과자를 주었다는 문장은 너무 심심하니까 빨간 모자를 쓴 친절한 소년이 의자에 있는 그의 개에게 달콤한 과자를 주었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렇게 사형식 간단한 문장을 만들면 너무 심심하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한번 말을 해볼게요. 좀 설명을 해보면 빨간 모자를 쓴 친절한 소년이 의자에 있는 그 작은 강아지에게 달콤한 과자를 주었습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문장을 엄청 길게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 기본은 뭐다? 명사, 동사, 명사.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이걸 그대로 유지한 채로 단순히 우리는 이 빈칸을 늘리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소년이, 아까는 그 소년 the boy였는데 지금 그 the boy가 아니라 빨간 모자를 쓴 친절한 소년이라는 문장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 단어로 이루어진 친절한을 먼저 써볼게요. 그래서 친절한은 kind라는 형용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the boy가 아니라 the kind boy가 되겠네요. 그래서 the kind boy, 친절한 소년. 근데 친절한 소년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대요. 그래서 뭐뭐를 쓰고 있다 라는 뜻은 전치사 in을 쓰면 됩니다. 모자를 쓰고 있다라는 in the red cap, 이렇게 빨간 모자, 이렇게 앞에 챙이 있는, 그래서 in the red cap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모자를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빨간 모자를 쓴 친절한 소년을 영어로 만들면 the kind boy, 기니까 뒤쪽으로 가야죠. in the red cap 이렇게 쓰면 빨간 모자를 쓴 친절한 소년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됐고, 주다라는 건 손댈 필요가 없죠. 그래서 gave, 주었다. 누구에게? 작은 개, 그냥 개가 아니라 작은 개, 작은이라는 little을 써볼게요. little. 그래서 his little dog 이러면은 작은 개가 되겠네요. 근데 his little dog도 왠지 부족해. 그래서 의자 위에 있는 그의 작은 개를 쓸 거예요. 의자 위라는 표현은 on을 써서 on the chai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있는 그의 작은 개라는 말을 만들면 his little dog on the chair가 되겠네요. 그래서 의자에 있는 작은 개에게 some snack이 아니라 여기서 형용사 한 개만 사용할게요. 그래서 sweet라는 sweet, 달콤한이라는 형용사 써서 some sweet cookies라고 달콤한 쿠키를 좀 늘렸습니다. 그럼 점점 빈칸들이 다 늘어났죠. 그래서 전체 문장을 한 번에 만들면 The kind boy in the red cap gave his little dog on the chair some sweet cookies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강아지에게 달콤한 과자를 주었다는 그냥 문장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화려해졌네요. 자, 4형식까지만 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워. 5형식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5형식으로 이루어진 문장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5형식으로 이루어진. 4형식은 느낌이 늘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주는 문장이죠. 주는 거. 내가 너한테 뭐 줄게 이런 게 4형식이었다면 5형식은 누군가가 어떤 대상에게 뭔가를 시키거나 너 이거 해 이렇게 시키거나 아니면
너 어떤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가 나를 행복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목적어인 이 대상을 이 상태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 상태가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떤 상태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 예문을 하나 들어보면 어떤 여자가 자기가 가진 새에게 어떤 여자가 새에게 노래하도록 시켰대. 노래 좀 해봐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형식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The lady가 시켰다. 우리가 시켰다라는 동사, 오형식 동사를 여러 가지 배웠는데 그 중에 저는 이번에 make를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make의 과거형인 made를 사용을 해서 made는 더 이상 만들다는 뜻이 아니죠. 뭔가 시키는 거예요. 오형식에서는. 그래서 the lady made the bird, 새에게 노래하도록 sing, 노래하도록 시켰다. 그래서 the lady made the bird sing 하면 그 새에게 노래하도록 시켰다라는 오형식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나이든 검은 드레스를 입은 나이든 여자가 노란색, 새 장에 있는 노란색 새에게 크게 노래하도록 시켰다. 뭔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죠? 검은색 드레스를 쫙 입은 여자가 노란색, 새 장에 있는 노란색 새에게 크게 노래하도록 시킨 거야. 노래 좀 해봐. 이렇게. 그렇게 문장을 좀 화려해졌지만 결국 문장은 화려해졌지만 빈칸은 그대로, 순서는 그대로 빈칸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냥 나이든 그 여자가 아니라 나이든 여자를 먼저 만들면 나이 들었단 old란 형용사를 써서 the old lady가 되겠네요. 나이 든 여자 정도는 쉽게 만들었는데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대. 검은 드레스. 그래서 아까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소년처럼 똑같이 전치사 in을 써서 in a black dress를 lady 뒤쪽에 붙여서 the old lady in a black dress 하면 검은 옷 입은 여자가 만들었다는 손댈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made 그대로 놔두고 뒤에 새, 그냥 새가 아니라 새 장에 있는 노란 새래. 그래서 일단 노란색이라는 새를 만들면 yellow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the yellow bird 하면 노란 새인데 그 노란 새가 새 장 속에 있대. 새 장 속에 있다라는 건 새 장은 cage니까 cage. 그래서 in the cage가 되겠네요. 그래서 새 장 속에 있는 노란 새는 the yellow bird in the cage가 되겠네요. 그래서 케이지 속에 있는 그 하얀색, 노란색 새가 노래하도록 했다. sing. 근데 노래하도록이 아니라 크게 노래하도록 했대. 그래서 loud라는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크다라는 거에서 크게라는 부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크게 부르게 했다라는 건 sing loudly 이렇게 loudly ly를 붙이면 loudly가 크게 부르게 했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the old lady in a black dress made the yellow bird in the cage sing loudly 라는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새에게 노래를 시켰구나. 이렇게 문장을 화려하게 만들었네요. 이런 식의 그 형용사와 전치사를 이용해서 명사를 막 화려하게 꾸미는 이런 그 기법들이 영어를 할 때는 정말 유용해요. 정말 유용하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많은 문법에서도 진짜 유용하게 이 개념이 오늘 배웠던 이거 말고도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수많은 표현이 있거든요. 아직 이게 끝이 아니에요. 수많은 표현들이 근데 개념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것부터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제일 단순하기 때문에 명사를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앞으로 다양하게 저와 함께 배워볼 건데 그 중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만 앞으로 저와 함께 할 문법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연습을 정말 많이 해보세요.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 스스로 문장도 만들어 보시고 말도 해보시고 이러셔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평소 때 그냥 단순히 명사 하나만 써봤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그 명사를 화려하게 만드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의 문장이 훨씬 더 화려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